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학기 강의 계획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는 오히려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 제 뭐 끝으로 제가 제 소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하겠는데 제 또 저에 대한 양력이나 이런 쪽 제 어떤 뭐 저에 대한 이력을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그 일을 하셨던 교수님인지, 또 어떠어떠한 전문 담당인지, 또 뭐 여러 나이도 알려드릴까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제 정확한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시간을 일단 봅시다. 예. 뭐 안 되면은 뭐 우리가 대면 수업 2주차부터 하게 될 텐데, 그때 뭐 정확히 또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그 자 학기 강의 계획, 이번 파트는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 게 1주차 수업입니다. 자, 2에서 5주차까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명작 만화를 이제 분석해 보기, 전 분석을 위한 기본 함량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갈 것입니다. 명작 만화를 분석해 보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낚는 게 되겠네요. 낚시가 되는 것 같은데, 분석해 보기 전입니다. 여기 있듯이, 자, 명작 만화를 분석해 보기 전에 분석을 위한 기본 함량을 여러분들한테 도달하게 할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죠. 만화의 4대 요소: 스토리, 캐릭터, 연출, 배경. 제가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한다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복, 반복, 반복. 여러분들이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만화의 4대 요소: 스토리, 그죠? 캐릭터, 연출, 배경. 자, 스토리는 말 그대로 쭉쭉쭉쭉쭉쭉 써나가는 우리 뭐 시놉시스, 시나리오, 플롯,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시나리오가 있겠죠. 네. 당연히 스토리가 좋아야 그 작품이 재미가 있겠죠. 때로는 스토리는 캐릭터가 조금 멋지지 않더라도, 어, 캐릭터가 약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스토리가 좋으면은 인기 있는 작품들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신과 함께 같은 경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작가가 그렇게밖에 못 그려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건 작가의 개성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사실 신과 함께라는 그 캐릭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어떤 그 오리지널 극화체로 그리는 뭐 무협이나 학원물, 그다음에 판타지물, 이런 데 그 화려한 그림체는 아니잖아요. 만화체가 섞인 중간적인, 만화체와 극화체까지 볼 수는 없지만은 만화체 극화체와 아, 적당히 섞여 있는, 물론 만화체 쪽이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워낙 그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허영만 선생님 작품, 허영만이라는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 이현세, 허영만 이런 아주 그냥 원로 작가님들 작품들은 많이 섭렵을 못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제 세대만 해도 허영만, 이현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불멸의 명작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린 분들입니다. 지금 봐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감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여러분들 그만큼 함량이 느는 겁니다. 이 얘기 왜 나왔냐면은 허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를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허영만 선생님이 허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지금 뵌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 모습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 뭐 워낙에 이제
굉장히 제가 또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 친했던 선생님이고 이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허영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은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허영만 선생님은 그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럼 본인께서도 얘기를 해요. 여자 캐릭터 약해요. 사내 캐릭터,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게 그리는데 참 여자가 그리기 힘들대요. 본인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정말 너무 안 이쁜 여잔데 그냥 안 이쁜데 그냥 머리만 이렇게 여자처럼 치렁치렁해서 하는데 거기선 극 중에서는 우와 너무 이쁜 뭐 롬이 무슨 뭐 해가지고 막 그 부각이 됩니다. 반짝반짝하게 이런 표시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이거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뭘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만화들 보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상쇄시키는 게 스토리입니다. 예전에 허영만 선생님이 직접 스토리를 쓰셨는데 요새는 이제 좀 뭐 타짜니 뭐 이런 그 영화로 나왔던 그런 스토리들은 김세영 씨 무슨 뭐 또 누가 있나요? 같이 뭐 스토리 작가를 많이 활용을 하셨었죠. 스토리를 거의 안 쓰시고 거의 이제 캐릭터 대생만을 이제 하시는 지금 상황인데 아무튼 허영만이라는 작가의 만화를 보게 되면은 캐릭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토리가 다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캐릭터 빨로 만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연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빨보다는 연출, 스토리 빨보다는 말이 헷갈렸어요. 이거 오늘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스토리 빨보다는 캐릭터나 연출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허영만 작가하고 이연세 작가가 그 당시에 라이벌적인 관계가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두 분 다 워낙 이제 명저거지만은 허영만은 물론 이제 이현세 선생님 스토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현세 선생님 스토리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좀 얘기를 나누자면은 허영만 선생님은 스토리 위주의 작가였고 스토리 위주로 독자들을 이끄는 작가였고 이현 선생님은 캐릭터와 연출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어요. 둘 중 하나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세 선생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현 선생님 작품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뭐 허영만 선생님도 다 봤고요. 그 당시에 그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화방이 아닙니다. 만화방은 뭐 한 2000년대에 생긴 거잖아요. 만화 대여점 해서 만화 가게라고 예전에 뭐 그 나무 판자 의자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연탄난로 중간에 있고 그 연탄난로에 불 쬐가면서 이렇게 만화를 빌려보는 소위 말해서 대본소용 만화죠. 이런 요새는 이제 만화방에 가면은 그 잡지사 정식 잡지사에서 나온 코믹스들을 다 갖다 놓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만화 가게에서는 만화 가게는 대본 소형 만화가 있어요. 얇고 조금 인쇄도 조금 떨어지죠. 인쇄 스타일이 뭐 가격을 싸게 인쇄한 만화들이니까 거기에 무협지들이 이렇게 많았죠. 거기 가면 예전 그 만화가에 가면 허영만, 이연세, 뭐 이상무, 이두호, 뭐 또 누가 있나요? 뭐 박봉성, 뭐 하승남, 당시 유명한 작가들 그 작품들을 다 각각 그 책꽂이에 꽂아놨어요. 파트를 다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학산 거 여기 있고 서울문화사 여기 있고 대원 거 여기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연세, 허영만 이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가면 다 줄 서서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진짜 보고 싶은 거 꺼내려고 그러는데 먼저 와서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 다 본 다음에 줄 섰다가 꺼내서 보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각설하고 이건 얘기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좀 샛길로 빠지죠. 에피소드로 빠지는데 아무튼 자, 스토리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자,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은 캐릭터 연출 배경이 약하더라도 스토리빨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캐릭터. 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도 약간 좀 아주 평범해요. 스토리가 뭐 달리면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좋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인기를 끌 수 없겠죠, 만화가. 근데 스토리는 평범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보기는 본단 말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자, 근데 그 평범한 스토리를 캐릭터로 커버한 경우도 있어요. 캐릭터. 그쵸? 이 캐릭터 진짜 멋있다. 물론 스토리까지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원피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피스라는 만화 한번 보자고요. 벌써 그게 한 20여 년 정도 연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70 몇 권 나왔나? 정확히 내가 보다가 이제 좀 어느 순간 이제 사지를 못해서요. 원피스 물론 스토리도 좋습니다. 한번 좀 얘기하면 이제 이 스토리 강의에도 제가 이제 얘기할 것들인데 계단식 에스컬레이션 방식이라 해서 이 계단식 그 스토리가 아주 확실한 만화 중에 하나죠. 원피스. 요만한 점점 센 적을 물리치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더 센 적들이 나오고 더 센 적이 나오고 점점 보물섬을 향해 가는 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 계단식 연출이라 그래 가지고 에스컬레이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는 상당히 만화에서 많이 쓰는 연출법이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알죠? 드래곤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베지터니 뭐 피콜로니 조금 저렴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점점 센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마인부라는 어마어마한 캐릭터가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에스컬레이션 방식, 계단식 연출이라고 하는 그런 쪽인데요. 이런 것처럼 스토리는 약간 평범해도 캐릭터가 어마어마하게 뜨는 만화들이 있는 겁니다. 원피스에 보면 대체 캐릭터가 몇 개나 나올까요? 한 지금까지 싸워온 그 주인공다운 그 몇 명 빼고는 전부 이제 그 조형급 캐릭터들인데 대신 지금까지 싸워온 그 파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진짜 수백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캐릭터성. 그런 의미에서는 슬램덩크도 만만치 않죠. 자, 어떻게 보면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여자애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농구부에 가입을 하는데 자신은 농구에 대한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지닌 강백호는 차츰 기본서부터 탄탄하게 농구를 배워가면서 결국에는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고 소연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주 이런 단순한 스토리예요. 그치? 근데 어떻습니까? 슬램덩크라는 만화는 캐릭터, 그 다음에 연출, 아주 화려할 때 결정적인 덩크를 꽂는다든지 진짜 1초 남겨두고 버저비터 1초는 아니죠. 버저비터면은 0.0초 딱 될 때 버저와 함께 역전승을 거둔다든지 이런 연출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만화죠. 슬램덩크 그죠? 바로 그겁니다. 조금 스토리는 평범한 스토리에도 캐릭터나 연출이 받쳐주면은 뜰 수밖에 없는 게 그 작품이죠. 캐릭터로 또 좀 유명해진 만화로 본다면 뭐 드래곤볼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드래곤볼도 보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그 여러 피규어들이 나오죠.
그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만 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피규어가 사이어인 초사이어인 버전이 있고요. 그죠? 머리 막 그냥 번개처럼 이렇게 누렇게 되고 초사이어인 버전이 있고 아기 때 조그만 원숭이 때 꼬리 달린 그 어떤 버전도 있을 거고요. 만화체 버전. 그다음에 극화체 버전으로 성인이 된 손오공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드래곤볼에서도 얼마나 많은 캐릭터가 나왔을까요? 뭐 말도 못합니다. 역시 수십 가지가 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나온 캐릭터 그냥 주조연, 엑스트라까지 합하면 거기도 한 몇백 개 캐릭터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피규어로 만드는 한 메인적인 그런 캐릭터들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넘으니까요. 자, 그런 거죠. 그죠? 자, 스토리 캐릭터 연출. 이거 얘기가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요. 하여튼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자, 세 번째는 연출입니다. 자, 스토리 아무리 좋아도 캐릭터 아무리 좋아도 연출이 별로면은 그 만화는 조금 식상해져요. 단순해지거든요. 연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연출 전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연출 전문가인데 저는 이제 만화 작가 출신이 아닌 만화 기획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만화 기획자로 뭐 물론 이제 제 만화도 냈습니다. 만화도 낸 게 있지만은 만화 기획자라는 저걸로 수많은 만화 자료, 저는 만화가 자료죠. 연구 자료인데 만화가 저도 한 3천 권 정도 갖고 있죠. 수많은 만화를 보면서 연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연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제가 택했는데요. 만화의 연출은 박진감을 살리고 보는 사람으로서 독자들한테 익사이팅한 감동을 주고 흥분을 주고 자, 슬램덩크에서 마지막에 버저비터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강백호의 명대사가 있죠. 점프슛을 쏘는 겁니다. 점프슛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강백호가 마지막 1초를 남기고 버저비터를 올라갑니다. 왼손은 거들 뿐. 그런 게 연출이에요. 거기서 버저비터가 성공되고 산왕의 극적인 1점차 역전승, 고교체간 산왕공고의 극적인 1점차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굉장한 연출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서 극 중에서 강백호와 서태웅은 같은 북산 농구 선수지만 철천지 원수죠. 하지만 서태웅의 패스를 받아 왼손은 거들 뿐에서 는 게 골인이 되면서 역전이 되고 난 후 강백호와 서태웅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이파이브를 해버립니다. 양쪽 페이지, 큰 페이지에 엄청난 클로즈업으로 그 페이지 나오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면. 엄청나죠, 진짜. 네. 그런 것들이 연출이에요. 그 독자들을 심금을 올릴 수 있는, 흥분하게 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출입니다. 연출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 배경 역시 자 캐릭터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뒷 배경들이 화려하지 않으면 작품은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만화체 무슨 이제 일상툰이라고 하죠. 캐릭터툰 뭐 이런 것들은 뭐 조석의 예를 들어서 마음의 소리 같은 경우는 큰 배경은 필요 없겠죠. 뭐 요만한 그 만화체 정도 되는 캐릭터들만 자주 나와도 살 수가 있는 캐릭터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작품으로서. 하지만 극화체 특히나 뭐 판타지 여러분들 판타지 요새 많이 열광하죠. 무협 그다음에 또 요새는 학원 그 물이 좀 대세죠. 이런 것들 그릴 때는 당연히 극화체 버전으로 그려야 되는데 극화체는 그만큼 극화에 어울리는 뛰어난 배경들, 확실한 배경들이 깔려져 있어야 그 만화가 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경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만화의 4대 요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만화의 4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알아볼 겁니다. 자, 6, 7주차.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 시간 들어갑니다. 네. 작품은 어, 뭐 바뀔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용이라는 작품을 분석할 겁니다. 읽기. 웹툰과 만화 그 페이지 만화를 어느 정도 섞어가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용, 읽기. 그다음에 정열맨. 요거는 코믹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바람의 검심, 슬램덩크. 한 요 정도로 갈 것 같은데 그 작품은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6주에서 7주차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그 10주차, 12주차도 역시 작품 분석 시간 들어갈 겁니다. 작품 분석 시간이 이제 전체 강의에서 한 3분의 2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가 여러분들 만화의 4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한 20%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정도로 이제 제가 편성을 해놨는데, 자, 6, 7주차, 10주차, 12주차, 6, 7, 그 다음에 6, 7주차가 아닌가? 그래요, 그래요. 6, 7주차, 그 다음에 10주차, 12주차. 요 정도의 만화에 대한 이제 분석을 우리가 실시할 거고요. 작품들, 여러 작품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13주차, 14주차는 작품 따라하기를 여러분들 해볼 겁니다. 이건 실습입니다. 여러분들. 작품 따라하기. 주로 우리가 배웠던 만화의 4대 요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을 배웠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법목들을. 요 분석력을 기준으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콘티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15주차 기말고사에 1회분 16화 페이지 기준으로 1화분 콘티를 완성하는 거를 기말고사의 과제로 여러분들께 제출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기말고사예요, 콘티 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13, 14주차 때 작품 따라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8주차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이제 중간고사는 8주차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주차 때는 중간고사 작품 분석 및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여러분들 그 제가 요 4대 요소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6주차 때 작품 분석을 시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방법 4대 요소를 이용한 작품 분석을 중간고사 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한 작품을 제가 예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을 하는 거를 중간고사에 활용을 할 겁니다. 다만 필기심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코비드 19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간고사를 좀 직접 볼 수가 없을 경우에는 대치 레포트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정도를 좀 알려드리고요. 자, 시험 성적 안내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니까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짰는데 출석 점수 20점, 그다음에 출석 점수 20점.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그다음에 중간 과제물 20점. 기말 과제물 60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말 과제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콘티 제출인데 요 콘티는 아마도 대생에 준하는 세밀 콘티가 될 겁니다. 요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생에 준하는 세밀 콘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밀 콘티 아시죠? 콘티 하면은 뭐 이제 러프 콘티면 이제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그 위치만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또 안 나오죠?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글만 써는 이런 게 이제 러프 콘티고
세밀 콘티는 어느 정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생에 준하는 이제 뭐 얼굴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 몸도 좀 어느 정도 좀 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움직임 같은 거를 이렇게 글로 뭐 옆을 응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세밀 콘티는 아예 그 옆을 응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세밀 콘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출석 점수는 20점. 자, 중간 과제물. 요거 이제 그 주체에 관계없이 뭐 요거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 모르는 그 얘기라 미리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4주차 아마도 그럴 겁니다. 4주차 예상 결성하면은 F 처리가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저기 출석만큼은 무조건 20점을 받도록 합시다. 출석만큼 이렇게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참여만 하면 되는데. 그죠?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또 출석을 빠져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라도. 어떤 뭐 경조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부득이하게. 또 부득이하게 실습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직접 미리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럼 제가 감안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 친다면은 뭐 이제 병원 진단서 떼어도 되는 거니까 진단서나 뭐 입원 그 확인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죠. 요것만 떼어주면은 출석 인정을 해줄 테니까 가능한 한 출석 수 20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쵸? 아 이게 뭐 근데 참 희한하게 출석 점수를 제일 못 받아요. 희한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과목만큼은 재밌게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어, 출석 점수 20점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중간 과제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시험지에 제시된 작품에 대한 인기 요인을 만화의 4대 요소를 활용해 분석하라 라는 제가 중간 과제물을 만들 겁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기시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간고사 대치 레포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기말과제 60점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과제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콘티, 대승해 준하는 세밀 콘티 제출입니다. 물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4대 요소, 만화의 4대 요소를 활용해서 만화를 분석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런 분석하는 것 마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작품 콘티에도 그런 4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토리, 캐릭터, 연출, 배경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또는 맞는 연출로 포함이 됐는지 요거를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해서 총 100점으로 제가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요. 뭐 시험 및 그 어떤 그 레포트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미리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 자 이제 좀 한번 또 넘어가 보죠.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2주차 강의에서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신 만화의 4대 요소 스토리, 캐릭터, 연출, 배경에 대한 연구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첫 주차는 그러니까 2주차에 2주차에서는 스토리에 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완성 스토리는 무엇인가? 베스트셀러가 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안정적 스타일의 스토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강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별 화제작, 베스트 작품 위주로 맞춤형 인기 요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기 요소? 맞춤형 인기 요소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만화 4대 요소입니다. 그 4대 요소가 적재적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인기 만화들. 괜히 작품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화의 4대 요소가 제대로 활용돼 있고 재미도 있고 캐릭터도 좋고 연출도 좋고 배경도 좋고 4요소가 전부 확실하게 주입이 된 만화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요.
쪼끔 늦어지면은 그다음 시간에 또 쪼끔 더 보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화의 4대 요소를 주입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고, 만화의 4대 요소를 활용을 해서 만화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절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2 주차 강의 때 대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면 강의 실시하겠죠? 또 동영상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면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재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2 주차 대면 강의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